2025년 가을, 가난하지만 신분 상승을 꿈꾸는 29세. 가영은 호텔 커피숍에서 하루하루 야망을 숨긴 채 살아간다. 어느 날 휠체어에 앉은 재력가 38세 현준과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계획을 흔들기 시작한다. 현준의 눈에는 가영의 솔직하고 씩씩한 모습만 비쳤고 조금씩 호감과 신뢰가 쌓여간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을 멀리서 지켜보는 누군가, 가영의 비밀을 알고 있는 관찰자가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사랑과 야망,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채 그들의 운명은 조용히 폭발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TV 소설 여행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2020년 늦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로비가 은은한 재즈 선율로 가득했다. 29살의 김가영은 호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유니폼은 깔끔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불타고 있었다. 가영아, 3번 테이블 주문 받아와.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가영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매일 이곳을 드나드는 상류층 사람들을 보며 꿈을 꾸었다. 언젠가는 자신도 저들처럼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운전사가 모는 외제차를 타는 날이 오리라고. 가영의 어머니는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았고 아버지는 공사장을 전전하다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누구도 가영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오후 3시, 호텔 로비가 한산해질 무렵이었다. 가영은 카운터에서 컵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료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저기 봐. 저 사람이 바로 호텔 회장님 아들이야. 박현준 전무. 가영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38배 나이답지 않게 깊은 주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검은색 정장은 분명 맞춤 제작한 것이었고 손목의 시계는 가영이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싸 보였다. 5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대. 그 후로 계속 휠체어 신세라고 하더라. 수진이 계속 설명했다. 그래도 재산이 어마어마하대. 호텔 체인도 있고 부동산도 엄청 많고. 가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온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자, 외로워 보이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 가영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박현준이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평소라면 수진이 주문을 받으러 갔을 텐데 가영은 재빨리 트레이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가영은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현주는 고개를 들어 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잠시 머물렀다가 메뉴판으로 향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뜨겁게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가영은 정중히 인사하고 돌아섰다. 커피를 만들면서 가영은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커피를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기억에 남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는 커피가 담긴 컵을 들고 다시 현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일부러 발을 헛디뎠다. 아! 뜨거운 커피가 현준의 다리 위로 쏟아졌다. 현준은 놀라서 휠체어를 뒤로 밀었지만 이미 그의 바지는 커피로 젖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영은 재빨리 냅킨을 꺼내 현준의 다리를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무릎에 닿자 현준은 움찔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느끼지도 못하니까요. 현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가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이 맺힌 듯한 표정을 지으며 현준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나요? 현준은 잠시 당황한 듯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장애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다. 하지만 이 젊은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네, 허리 아래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현준이 대답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가영은 속삭이듯 말했다. 저도 아버지가 공사장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었어요. 3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가영의 아버지는 사고로 즉사했다. 하지만 현주는 그것을 알 리 없었다. 그는 오히려 가영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래서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가영은 계속해서 현준의 바지를 닦았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현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날 이후 현준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호텔 커피숍을 찾았다. 그리고 언제나 가영이 그의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말 뿐이었지만 점차 대화가 길어졌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현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가을 하늘이 정말 높아요. 전무님도 이런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가영이 물었다. 예전에는 가을에 등산을 자주 갔었죠. 현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가영은 재빨리 화제를 바꿨다. 저는 가을에 책 읽는 걸 좋아해요. 특히 시집을요. 시를 좋아하세요? 현준이 놀란 듯 물었다. 사실 가영은 시집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날 밤 인터넷에서 유명한 시 몇 편을 외워두었다. 네, 특히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좋아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현준의 눈빛이 반짝였다. 저도 그 시를 좋아합니다. 특히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라는 부분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가영은 매번 만남 전에 현준이 좋아할 만한 주제들을 공부했다. 클래식 음악, 와인, 현대미술. 그녀는 마치 원래부터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현주는 가영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가영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으신가요? 제가 후원하는 미술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전시회요?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가영 씨와 함께라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현준이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가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호텔 커피숍 구석에서 누군가가 그녀와 현준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찍은 사진 속에는 가영이 일부러 커피를 쏟는 순간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는 것을. 밤 11시 가영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는지 다 알고 있다. 조심해라. 가영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문자를 삭제하고 핸드폰을 던져두었다.
내일은 현준과의 첫 데이트가 있는 날이었다. 아무것도 그녀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영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가영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2부 위험한 유혹. 토요일 오후 2시 가영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원룸 월세방의 작은 거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신데렐라의 마법 거울처럼 느껴졌다. 빌린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고 역시 빌린 구두는 반짝반짝 빛났다. 모든 것이 가짜였지만 오늘만큼은 진짜처럼 보여야 했다. 현준이 보낸 운전사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가영은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검은색 벤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사는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가영은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청담동의 고급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현준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누구보다 컸다.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가영의 숨을 먹게 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현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해요. 전무님도 멋지세요. 가영이 수줍게 웃었다. 전시회는 현대미술 작품들로 가득했다. 가영은 전날 밤새 공부한 내용들을 떠올리며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주는 감탄하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이 작품의 색채 대비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마치 로스코의 초기작을 연상시켜요. 가영이 한 추상화 앞에서 말했다. 정확한 관찰이에요. 실제로 이 작가는 로스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현준이 놀란 듯 대답했다. 두 사람이 전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현준에게 인사를 건넸다. 대부분 재계나 문화계의 유명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가영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현준 씨,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분은?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물었다. 아, 제 친구 김가영 씨입니다. 가영 씨, 이분은 신세계 백화점의 이사님이세요. 현준이 소개했다. 가영은 우아하게 인사했다. 그녀가 연습한 대로였다. 너무 굽신거리지도 너무 거만하지도 않게. 전시회가 끝난 후 현주는 가영을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안내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가영은 메뉴판을 보며 당황했다. 모든 요리 이름이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고 가격은 적혀 있지 않았다. 제가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현준이 그녀의 당황을 눈치챈 듯 물었다. 네, 그래주세요. 가영이 안도하며 대답했다. 현준은 능숙하게 와인과 요리를 주문했다. 가영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언젠가는 자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가영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식사 중에 현준이 말했다. 제가 만난 여성들과는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가영이 물었다. 진실하다는 점이요. 제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가영은 잠시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저도 전무님이 특별해요. 휠체어에 계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전무님의 따뜻한 마음과 지적인 면이 저를 끌어당겨요.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현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영 씨,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요. 가영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일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가영이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영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또 다시 발신자 불명의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즐거웠나?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번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가영이 드레스를 대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음 날부터 가영과 현준의 만남은 더 자주 이어졌다. 영화관, 콘서트, 미술관. 현준은 가영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고 가영은 그 세계에 빠르게 적응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뒤에는 항상 그 문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때로는 가영의 과거 사진들, 때로는 그녀가 인터넷에서 공부하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현준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던 중이었다. 한남동의 고급 빌라 최상층,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가영 씨, 저희 어머니를 만나보시겠어요? 현준이 갑작스럽게 물었다. 가영의 손이 떨렸다. 와인잔을 겨우 내려놓으며 그녀가 물었다. 어머님을요? 네, 어머니께서 가영 씨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제가 그동안 가영 씨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현준의 어머니, 호텔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 가영은 긴장했지만 이것도 넘어야 할 산이었다. 좋아요. 언제든지 뵐게요. 가영이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영은 또 다른 문자를 받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현준의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나를 먼저 만나라. 내일 오후 3시 호텔 커피숍에서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현준에게 공개한다. 가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대체 누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 날 오후 3시 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커피숍에 들어섰다. 평소와 같은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구석 테이블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대 초반,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다. 앉으세요, 김가영 씨. 여자가 말했다. 가영이 조심스럽게 앉자 여자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현준의 이모 박서연입니다. 가영의 눈이 커졌다. 현준의 이모라니. 놀라셨나요? 저는 현준이를 조카 이상으로 아낍니다.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한 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저는 가영이 말을 시작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당신이 누구인지 다 조사했어요. 가난한 집 출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즉사,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그리고 당신의 꿈은 신분 상승이죠. 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 현준이를 이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서연은 서류를 펼쳤다. 가영의 과거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의 리스트까지. 당신 현준이가 처음이 아니죠? 2년 전에도 한 중견기업 사장. 아들에게 접근했다가 실패했고 작년에는 의사. 그만하세요. 가영이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과거에 뭘 했든 지금은 진심이에요. 진심? 서연이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진심인가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다. 가영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휠체어 탄 불쌍한 금수저라니. 동정심도 살 수 있고 경쟁자도 별로 없을 거야. 가영의 목소리였다. 불과 한 달 전의 통화 내용이었다. 어떻게?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제안을 하나 하죠.
지금 당장 현준이 곁을 떠나세요. 그럼 제가 당신에게 1억을 드리겠어요. 가영은 숨이 막혔다. 1억. 그것은 그녀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현준이에게 아무 말 없이 사라져야 해요. 연락도 끊고 이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가영은 갈등했다. 1억을 받고 떠나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가영이 겨우 말했다. 3일 드리죠. 그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를 현준이와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겠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준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어제 제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영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당신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이라고 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고요. 서연의 말이 가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런 현준이를 당신이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서연이 떠난 후 가영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것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그녀도 알 수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현준이었다. 가영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있어요. 좋아요. 7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가영 씨. 전화가 끊어진 후 가영은 결심했다. 이미 너무 깊이 와버렸다. 1억으로 끝낼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그녀는 끝까지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현준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가영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의 검은 세단 안에서 서연과 또 다른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대는 현준의 어머니였다. 제3부 진실 혹은 거짓. 가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현준의 어머니와 이모가 함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시험이었다는 뜻일까? 차창 너머로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다. 무언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지만 가영은 들을 수 없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사의 목소리에 가영은 정신을 차렸다. 현준의 집 거실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된 저녁이 놓여 있었다. 현준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다. 가영 씨, 앉으세요. 현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가영이 자리에 앉자 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만난 지 2달이 되었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시간이었어요. 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사고 이후 저는 스스로를 반쪽짜리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들은 저의 돈과 지위만 보고 접근했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었죠. 현주는 휠체어를 조금 움직여 가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가영 씨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저를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대해주었고 제 아픔을 이해해 주었어요. 가영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현주는 그것을 수줍음으로 오해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현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가영의 눈이 커졌다. 설마. 현준이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촛불에 반짝였다. 김가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가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서연의 경고, 1억의 제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프로포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현준 씨,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가영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가영은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녀가 꿈꿔온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부, 지위, 안정된 삶. 네. 가영이 대답했다. 결혼할게요. 현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그는 가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완벽하게 맞았다. 사랑해요, 가영. 현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사랑해요. 가영이 대답했다. 그날 밤 가영은 현준의 집에 머물렀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혼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것인지. 하지만 가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이 준 3일의 시간 중 하루가 지났다. 이제 이틀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가영이 눈을 뜨자 현주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가영이 다가가며 말했다. 가영 씨가 자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천사 같았어요. 현준이 미소 지었다. 오늘 어머니를 만나러 가요. 우리 약혼 소식을 알려드려야죠. 현준이 말했다. 가영의 얼굴이 굳었다. 벌써 그때가 온 것이다. 괜찮아요. 어머니도 분명 가영 씨를 좋아하실 거예요. 현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오후 2시 가영과 현준은 호텔 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다.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영의 손은 차가워졌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우아한 여성이 그들을 맞았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현준의 어머니 강혜원 회장이었다. 어서 오렴 현준아. 혜원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분이 그 유명한 김가영 씨로구나. 안녕하세요 회장님. 가영이 정중히 인사했다. 회장님이라니 곧 가족이 될 사이에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혜원이 친근하게 말했다. 가영은 놀랐다. 예상과 달리 혜원의 태도는 따뜻했다. 세 사람은 회장실 한쪽의 응접실에 앉았다. 차가 준비되는 동안 혜원이 물었다. 현준이가 프로포즈했다면서요? 반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가영이 손을 내밀자 혜원은 감탄했다. 아름답네요. 현준이가 정성껏 골랐나 봐요. 어머니, 저희 봄에 결혼하고 싶어요. 현준이 말했다. 그래, 좋지. 성대하게 치러야지.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이어졌다. 혜원은 가영의 가족에 대해서도 물었고 가영은 준비한 대로 대답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혜원이 갑자기 말했다. 가영 씨, 잠깐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준아, 너는 잠시 밖에서 기다려줄래? 현준은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방 안에 둘만 남자 혜원의 표정이 변했다. 따뜻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았다. 서연이를 만났죠? 혜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가영의 숨이 멎었다.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네. 가영이 겨우 대답했다. 1억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왜 거절했죠? 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현준 씨를 사랑하니까요. 거짓말. 혜원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 같은 여자를 저는 많이 봤어요. 돈과 지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여자들. 그렇지 않아요. 가영이 항변했다. 그래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혜원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혼전 계약서가 있어요. 이혼 시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사인할 수 있겠어요? 가영은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꿈꿔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가영이 말했다. 시간은 없어요. 지금 결정하세요. 사인하면 결혼을 허락하고 거부하면 당신의 정체를 현준이에게 알릴 거예요.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서연이었다. 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다. 가영은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서연아, 이건 내 아들 문제야. 혜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시험했잖아요. 이 여자가 1억을 거부하고 현준이를 선택했어요. 서연이 가영을 변호했다. 가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어제의 차가운 서연과 지금의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때 또 다시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현준이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다 들었습니다. 현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모. 그리고 가영 씨. 가영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현준이 가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커피를 일부러 쏟은 것도,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한 것도, 심지어 시를 외워온 것도요. 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가영 씨. 하지만 현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도 사랑에 빠졌어요.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진짜라고 믿었어요. 현준아. 혜원이 놀라서 일어났다. 어머니, 저도 시험하고 싶었어요. 가영 씨가 진짜 저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모른 척했어요. 현준이 계속했다. 가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속인 것은 자신이었는데 사실은 자신이 속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영 씨. 현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 혼전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어요? 돈 한 푼 없이도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가영은 현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시험하는 듯한 차가움도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 서명 하나로 그녀의 꿈은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가영은 펜을 떨어뜨렸다. 엄마. 가영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낡은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 식당에서 일하다 급히 온 듯했다. 가영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더 이상은 안 돼. 진실을 말해야 해. 엄마, 왜 여기에? 가영이 당황해서 일어났다. 이분들이 연락하셨어. 모든 걸 들었어.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혜원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가난하게 키워서. 어머님, 일어나세요. 혜원이 가영의 어머니를 부축했다. 가영은 무너져 내렸다. 완벽했던 계획, 철저했던 준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가영 씨. 현준이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가영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현준을 바라보았다. 대답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현준 씨, 당신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를 만난 거예요? 당신도 거짓이었나요? 현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회장실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혜원이 전화를 받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현준이의 뭐가 발견됐다고요? 제사부 숨겨진 비밀.
혜원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현준아, 내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가 발견됐대. 그리고 그 안에 혜원이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현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제 다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가영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현준을 바라보았다. 또 다른 반전이 있는 것일까? 현준이 휠체어를 돌려 창가로 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5년 전 사고.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요? 현준이 낮게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야, 현준아? 혜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고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는 걸.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가영조차도 자신의 문제를 잊고 현준의 말에 집중했다. 제 비밀 계좌에는 5년간 모은 증거들이 있어요. 사고 당시의 CCTV, 조작된 브레이크, 그리고 현준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모부의 회사가 우리 호텔 인수를 시도했던 기록들이요. 뭐라고? 서연이 화들짝 놀랐다.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이모도 몰랐을 거예요. 이모부는 치밀한 분이니까. 현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저를 시험한 거예요? 왜 이런 연극을? 현준이 가영을 돌아보았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알았어요. 당신이 가짜라는 것을. 하지만 그게 오히려 끌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저도 5년간 가짜로 살았으니까요. 무력한 장애인 연기를 하면서. 사실은 현준이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모두가 경악했다. 현준이 두 발로 서 있었다. 3년 전에 이미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숨겼죠. 적을 속이려면 먼저 내 편을 속여야 하니까. 혜원이 주저앉았다. 현준아, 어떻게? 엄마한테도.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현준이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가영은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자신이 속이려 했던 남자가 더 큰 거짓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래서 가영 씨를 택한 거예요. 현준이 계속했다. 거짓말쟁이에게는 거짓말쟁이가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게 됐고요. 가영의 어머니가 딸의 팔을 잡았다. 가영아, 이제 가자. 이런 무서운 사람들과 엮이면 안 돼. 하지만 가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현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준이 가영에게 다가왔다.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진짜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위험하고 거짓되고 복잡한 나와?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검찰청입니다. 박현준 씨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벌써 왔네요. 현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현준아. 혜원이 울부짖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것도 계획의 일부예요. 현준이 검사들에게 손목을 내밀었다. 이모부를 잡으려면 제가 먼저 잡혀야 하거든요. 서연이 충격에 휘청거렸다. 현준아, 우리 남편이 정말. 이모부는 지금쯤 해외로 도피하려 할 거예요. 하지만 공항에서 잡힐 겁니다. 제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현준이 연행되기 전 가영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가영 씨, 혼전 계약서는 잊어요. 대신 진짜 선택을 해주세요. 3일 후 제가 나올 때까지. 검사들이 현준을 데리고 나갔다. 회장실에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만 남았다. 가영은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반지만은 진짜처럼 느껴졌다. 가영아,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우리 같은 사람이 끼어들 세계가 아니야. 하지만 가영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 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뉴스에는 현준의 구속 소식과 함께 그의 이모부가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가영 씨, 저 현준이에요. 가영의 심장이 뛰었다. 어떻게 구속됐다면서요? 그것도 쇼예요. 검찰과 다 짜고 한 거죠.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한. 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실을 하나 더 말하려고요. 현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저는 정말 휠체어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가영 씨를 만난 후로는 정말로 일어설 수 없었어요. 사랑에 빠져서. 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일 후에 만나요. 그때 답을 들려주세요. 가짜였던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을지. 전화가 끊어졌다. 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혜원 회장이었다. 가영 씨, 내일 오전에 만나요. 현준이가 남긴 것이 있어요. 당신만 볼 수 있는. 가영은 반지를 빼서 들여다보았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거짓보다 아름답다 -H. J. 다음 날 오전 가영은 호텔 회장실을 다시 찾았다. 혜원은 전날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다. 앉으세요. 혜원이 봉투를 건넸다. 현준이가 당신에게 남긴 거예요. 가영이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나왔다. 모두 자신의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커피숍에서 일하는 모습, 퇴근하는 모습, 심지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까지. 현준이가 당신을 6개월 전부터 지켜봤어요. 혜원이 설명했다. 당신이 그에게 접근하기 훨씬 전부터. 가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현준이는 당신의 야망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기회를 준 거예요. 커피숍에 나타난 것도, 혼자 앉은 것도 다 계획이었죠. 왜 그런 짓을?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준이 말로는 당신에게서 자신을 봤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 무언가가 되려는 간절함을. 그게 불쌍하면서도 아름다워 보였대요. 가영은 사진들을 내려놓았다. 속고 속이는 관계. 하지만 그 안에도 진심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것도. 혜원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현준이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6개월 전부터 대고 있었어요. 당신은 모르셨겠지만. 가영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가 최근 건강이 좋아진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회장님 전. 가영이 말을 시작했지만 혜원이 손을 들어 막았다.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현준이가 그러더군요. 사랑은 때로 거짓에서 시작해 진실로 끝난다고. 3일이 지났다. 가영은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에 나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왔다. 현준이었다. 휠체어 없이 2발로 걸어오고 있었다. 왔네요. 현준이 미소 지었다. 네. 가영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강변을 걸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현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이모부는 구속됐고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저는요? 가영이 물었다. 저도 연기를 멈춰야 하나요? 현준이 걸음을 멈추고 가영을 바라보았다. 그건 가영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진짜 김가영으로 살 건지 아니면
아니면 제 아내로 살 건지. 가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반지를 빼서 현준에게 돌려주었다. 현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역시 이해해요. 아니에요. 가영이 고개를 저었다. 이 반지는 가짜 가영이 받은 거예요. 진짜 저는 다른 반지를 받고 싶어요. 현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제대로? 네. 이번엔 거짓 없이요. 가영이 손을 내밀었다. 현준이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하나로 겹쳐졌다. 하지만 그때 가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그 번호였다. 처음 협박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번호. 가영이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축하해요, 신데렐라. 왕자님을 얻었네요. 하지만 동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구세요?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결혼식 날에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현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가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 비밀이 밝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는 것일까? 결혼식까지 6개월. 그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제호부 최후의 진실. 2021년 봄 결혼식 당일 아침. 가영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6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알바생이 아니었고 현준과의 사랑도 진짜가 되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정말 아름다워. 가영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을 때 가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 번호였다. 6개월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알 수 없음. 오늘은 꼭 받아야 해. 가영이 중얼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신부님, 준비되셨나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영의 눈이 커졌다. 이 목소리는 수진? 맞았다. 호텔 커피숍 동료였던 수진이었다. 놀랐지? 6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긴? 내가 먼저였거든. 현준 씨를 사랑한 건 나야. 3년 전부터. 하지만 그는 날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가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지켜봤어.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그런데 내가 나타났지. 감히 내 자리를 노리다니. 수진아, 이러지 마.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가영이 애원했다. 알아.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 식장 입구 화면을 봐.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나올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가영은 공포에 질렸다. 무슨 영상이란 말인가? 그때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다. 신부님, 시간입니다. 가영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복도를 걸어 식장으로 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수진이 무엇을 준비했을까? 식장 문이 열렸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어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버질로드 끝에는 현준이 서 있었다. 더 이상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가영이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입구에 대형 화면을 흘끔 봤지만 아직은 평범한 축하 영상만 나오고 있었다. 현준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속삭였다. 괜찮아요? 네. 가영이 억지로 미소 지었다.
주례사가 시작됐다. 가영은 계속 화면을 신경 썼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 이제 신랑 신부의 맹세가 있겠습니다. 주례의 말에 가영이 정신을 차렸다. 현준이 먼저 맹세했다. 김가영,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끝맺는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이제 가영의 차례였다.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식장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가영이 친구와 통화하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길고 자세한 내용이었다.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휠체어 탄 불쌍한 금수저라니. 동정심도 살 수 있고 경쟁자도 별로 없을 거야. 게다가 못 걸으니까 바람필 걱정도 없고 완벽해.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영상은 계속됐다. 몇 년만 참으면 돼. 그럼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 애는? 당연히 낳아야지. 그래야 재산 상속도 확실하고. 가영의 다리가 풀렸다. 현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때 영상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가영이 혼자 있는 장면이었다. 그녀는 현준의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현준 씨.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사랑해요. 이 말을 할 수 없어서 미안해요. 수진의 계획은 반만 성공했다. 가영의 추악한 계획을 폭로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심도 드러낸 것이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다. 식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가영과 현준에게 쏠렸다. 가영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현준을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모든 게 진실이에요. 처음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현준이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 달라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이해해요. 가세요. 저 같은 여자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가영이 돌아서려 하자 현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다려요. 현준이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보신 대로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죠. 하객들이 숨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랑이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진흙탕에서 핀 연꽃이 더 아름답듯이. 현준이 다시 가영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과거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우리의 미래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의 명예가. 가영이 울먹였다. 내 명예? 현준이 웃었다. 나도 5년간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에요. 그때 혜원 회장이 일어났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서연도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하나둘씩 하객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래서 가영 씨. 현준이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거짓 없는 진짜 우리로서. 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네. 주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진짜 맹세를 해주시죠.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박현준,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평생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주례가 선언했다. 현준과 가영이 키스를 나누자 식장에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때 가영의 핸드폰에 마지막 문자가 왔다. 수진이었다.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
진심이야. 나도 이제 놓아줄게. 가영은 핸드폰을 던져두고 현준을 꼭 안았다. 사랑해요. 가영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영원히. 현준이 대답했다. 피로 연장에서 가영은 현준에게 물었다. 그런데 정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현준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사실 커피 쏟는 건 몰랐어요. 그건 진짜 놀랐어요. 두 사람이 웃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현준이 가영의 손을 잡고 테라스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후회 없어요? 현준이 물었다. 네. 단 하나도요. 가영이 대답했다. 거짓말. 현준이 웃었다. 이번엔 진짜예요. 가영도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거짓으로 시작해 진실로 맺어진 그들의 사랑. 그것은 그 어떤 동화보다도 아름다운 현실이었다. 저 멀리서 수진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현준과 가영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닌 가영과 더 이상 왕자가 아닌 현준으로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